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고 몰래 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배우자의 휴대폰입니다. 잠든 사이 몰래 비밀번호를 풀고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을 피해자에서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내가 남편 몰래 잠금 장치된 휴대폰을 남편의 동의 없이 여러 문자 내용을 촬영하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어떤 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가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청취는 타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유추하면 이미 전송 완료되어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단순히 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비밀치해조는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의 잠금 장치를 푸는 행위가 형법 비밀침해조의 기술적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스마트폰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풀고 문자 메시지를 본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기록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비밀침해조가 성립된다고 판결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을 푸는 행위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단말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도 정보통신망의 정보에 해당하여 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된 휴대폰을 남편 몰래 내용을 본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정형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가 소송에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될 경우가 있지만,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배우자 몰래 수집된 문자 내용, 사진, 카드 내역 등이 광범위하게 증거로 채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남편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몰래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으로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는데, 남편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몰래 설치하여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불법 감청에 해당하여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제출된 녹음 파일에 대하여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방향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내가 남편의 잠금 장치된 휴대폰을 남편의 동의 없이 몰래 열어 문자 메시지를 본 행위는 실무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통은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다만 범행의 동기, 혼인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능력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증거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로 민사소송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증거능 심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스파이 앱, 불법 감청 장치를 이용하는 등 위법성이 중할수록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